백석의 국수를 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산에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일단 눈이 많이 왔으니까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산에새는 산새예요, 그냥. 산새. 산새가 벌은 벌판, 들판 뭐 이런 의미고요. 나려는 내려, 들판에 내려와 뭐 이런 뜻이고, 먹이고는 날아다니고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벌판에 내려와 날아다니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겨울의 모습이에요. 겨울이 되면 이런 뜻입니다. 네. 겨울의 모습을 표현해서 겨울이 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와 있진 않지만 제목이 국수니까요. 국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근데 이 국수인데 이게 국수거든요. 근데 이걸 오는가 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국수를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서 산새가 벌로 나려 다니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는 이런 겨울이 되면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국수를 먹기 시작해요. 국수를 즐겨 먹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한가한 애동들, 아이들이죠. 한가한 아이들은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김치가재미는 김치를 담가 두는 곳, 김치 저장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치를 저장하는 곳,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누가요? 이것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을을 이렇게 흥성흥성 들뜨게 한다는 건데, 이것은 국수입니다. 그러니까 국수가 반가운 것이고, 국수가 마을을 흥성흥성 들뜨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양지귀는 양지 바른 곳,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양달이라고 하나요? 양달? 양달이 뭔지 아시죠? 햇볕 비치는 곳. 양지귀 혹은 능달, 이거 이제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달이고 여기는 음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그늘진 곳 이런 의미고요. 이것도 바꿔드릴게요. 햇, 햇볕이 닿는 곳, 이렇게. 그래서 햇볕이 닿는 곳 또는 그늘진 곳, 뭐 이런 곳이죠. 외따른 산 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은댕이는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가장자리. 그 다음에 예대가리 밭은 뭐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밭, 뭐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밭, 산 옆 가장자리 예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 뿌리 뿌연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요 분틀은 뭐라 그래야 될까? 국수면을 뽑는 틀이요. 그러니까 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면을 뽑는 틀을 분틀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이 국수를 먹는 분위기가 드러나 있어요. 국수를 먹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서 나 어릴 때 농촌에서 국수를 많이 먹었는데, 겨울에 많이 먹었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거 하니, 애들은 꿩 사냥하고 엄마는 김치가재미로 가고 이러면서. 이건 왜 꿩 사냥을 하는지는 뒤에 나와요. 꿩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꿩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꿩을 잡으면 꿩고기랑 같이 먹으려고. 그 다음에 김치랑 또 같이 먹어야죠. 그래서 김치 가지러 가고 이러면서 흥성흥성 들뜨면서 국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국수를 만들 때에도 이런 분위기에서, 햇볕 닿는 곳이나 그늘진 곳, 그러니까 뭐 이곳이든 상관은 없어요. 이런 곳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부엌에 이렇게 뿌연 김이, 왜냐면 국수 이렇게
물 끓이면 뿌옇게 이렇게 김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이 면을 뽑는 요 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못 알아먹는 말들이 되게 많죠. 이게 평안도 방언입니다.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백석시에는 평안도 방언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못 알아먹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 뜻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단어 뜻을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국수를 뽑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은 계속 국수 얘기죠.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자, 그러니까 요걸 보면 이걸 보면 우리가 우리 민족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갑자기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국수를 먹어왔음을 드러냅니다. 되셨나요?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부터 실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 그러니까 이거는 저 계절이에요. 봄, 여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그러니까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을 지나 이런 뜻이죠.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 텁텁한 꿈을 지나 지붕의 마당에 우물둔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어느 하룻밤. 결국은 이제 겨울이죠. 겨울. 그러니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이런 뜻인 거죠. 겨울이 되면 아베 앞에 아버지죠. 아버지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담겨 오는 것이다. 뭐가요? 국수가. 이런 얘기죠. 됐죠?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엎혀서 기려놨다는 먼 옛적 큰마니가. 자, 큰마니는 할머니. 이것도 방언이에요. 할머니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자랐다고요? 곰의 등에 엎여서 기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전설 같은 얘기죠. 전설 같은 이야기. 또 그 집등세기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 큰아버지는 누구예요? 큰아버지는 큰마니가 할머니니까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겠죠. 그죠? 할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자, 제가 이걸 좀 실수했네요. 이걸 한쪽에 담았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요 부분이요. 이렇게 안 되네. 자, 요 부분 여기서부터 어떻게 표시하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은 지금 뭐냐면 설화적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보면 재채기를 하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렸대요. 아무리 재채기 소리가 커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시 전설 같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설화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이 국수가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설화적인 느낌으로 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수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통. 국수라는 게 엄청 오래된 음식이다.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음식이다. 되셨나요?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지금 연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걸 좀 따로 이걸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얘를 위로 붙여버리면 얘가 연이 난인 걸 모르실까봐. 얘가 위에 있고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면 연이 난인 걸 모를까봐 일부러 이렇게 뒤로 해놓은 건데 이거 쓸 일이 있을 줄 몰랐네. 자, 아무튼 이거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봅시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자, 영탄이죠. 영탄법, 영탄적, 어조 다 맞아요.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 전부 국수의 맛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희수무례하다는 거는 이제 하얗다는 거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하다는 심심하다, 싱겁다는 거예요. 심심하다, 싱겁다.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이거는요, 동치미국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누가? 이것이요. 이것이 동치미국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국수가 동치미국을 좋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동치미국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 오타 좀 그만 나라. 자, 여기서 뭐 이것뿐만 아니고요. 밑줄 친 거 다예요. 뱅춧가루, 그 다음에 꿩고기 나왔죠? 네, 꿩고기. 꿩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아까 애들이 꿩 사냥을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같이 먹으면 맛있는 음식들. 그럼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이미지가 쓰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미각적, 그죠? 미각적 이미지가 쓰인 거죠? 맛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담배 냄새, 탄수 냄새, 또 수육을 남는 육수국 냄새. 탄수는 식초예요. 식초. 육수국 냄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굿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는 뭐가 쓰였냐면 후각적 이미지가 쓰였죠. 여기까지. 후각적 이미지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굿은 뭐냐면 아랫목 알아요, 여러분? 아랫목. 아랫목은 방에서 그 뭐지? 붓두막이랑 가장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따뜻해지는 부분. 예, 그래서 아랫목 하면 여러분 따뜻함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반대로 윗목 이러면 추움을 떠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랫목은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거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데서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예? 요런 냄새 쫙 나면서 쩔쩔끈끈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구슬 호록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는 뭐 살뜰하니 알뜰살뜰 할 때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이 마을 사람들과 친한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마을 사람들이 국수를 즐겨 먹는다는 거죠. 네, 그죠?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고담하다라는 것은 이제 담담하다. 네. 사실 국수가 엄청 화려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담담하다 이런 뜻이고요.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됐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무엇인가가 처음부터는 아니네. 무엇인가. 앞에서는 오는 것이다가 반복돼요. 그죠? 오는 것이다. 반복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는 오는가 보다네.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죠? 오는 것이 이런 이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오는 것이다. 1년에서는 오는 것이다가 반복되는군요. 그쵸? 그리고 2년에서는 무엇인가, 3년에서도 무엇인가, 이 뒷부분에서는 무엇인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화자는 일단 나는 없죠. 그죠? 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은 지금 고향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향이냐면, 자, 어떤 고향이냐면 겨울에 국수를 즐겨 먹던 뭐 이런 거죠. 네,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정서태도, 아이고 별표 되었네요. 정서 및 태도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반가운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립다 정도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움. 반갑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반가움은 지금 반갑다는 게 아니라 그때를 생각하니까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특징. 일단 첫 번째는 문장 구조의 반복이 있습니다.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고요. 자, 문장 구조를 다른 말로 통사 구조라고도 하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통사 구조의 반복. 그래서 오는가 보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안도 방언. 굉장히 많이 쓰였죠. 평안도 방언 사용.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면 향토적 분위기, 향토적인 느낌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장감, 생동감 이런 것도 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향토적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고향에서 먹는 국수라는 음식, 우리 민족 전통의 음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일제강점기 시인이에요, 여러분. 백석이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사라질지도 모를 전통을 시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백석의 시에 보면 이 시 말고 그 여운한골 쪽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여운한골 쪽에 보면 우리 민족 전통의 놀이들 이런 거 다 기록해놨거든요. 시를 통해서. 그래서 뭘 하고 논다, 뭘 먹는다, 명절 때. 뭐 명절에 뭐 할아버지 집에 가면 뭐 하고 놀고 뭘 하고 먹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에 사라질지도 모를 이런 전통을 시로 남겨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특징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